2022년 4월 이후 하락세를 이어가던 위안화는 2022년 11월경부터 하락세를 멈추고 상승세를 이어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2월부터 다시 시작된 하락세는 멈추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은 환율 개입 등으로 위안화 약세에 제동을 걸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지만 현재로선 뚜렷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공산당 정권이 위안화 약세를 막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해외 투자가들의 매도세를 막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안화 하락의 배경은 중국 경기 침체 우려가 날로 강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경제의 고성장을 뒷받침한 경제 구조는 한계를 맞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품은 붕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에 따라 고금리 신탁 상품과 금융 투자 상품의 디폴트 우려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미중 갈등과 대만을 둘러싼 지정학 리스크, 인건비 상승 등 여러 요인이 맞물리면서 중국이 자랑하던 세계 공장으로서의 위상은 떨어졌습니다. 시진핑 정권은 무엇보다 부실 채권 처리를 우선 해결해야 하지만 현재로선 해당 분야에서 진전이 제한적인 모습입니다. 성장 기대가 사라진 상황에서 시진핑 정권은 중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며 무엇보다 즉각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렇다 할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향후 위안화 가치는 더욱 하락하게 될 것이고 이는 중국발 리스크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중국 위안화는 2022년 11월 초부터 2023년 2월경까지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후 달러 금리 상승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위안화 하락이 계속되면서 연초 1달러당 6.7 위안대이던 위안화는 1달러당 7.3 위안대로 하락했습니다. 지난 7월 공산당 정권은 통화 약세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인민은행 총재 판공성을 임명했습니다. 그는 역강 전 총재와 마찬가지로 당내 서열은 낮지만 해외 금융기관 근무 경험이 있고 해외 투자자 동향에 밝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진핑은 상대적으로 해외 경험이 풍부한 글로벌 금융 실무에 정통한 인사를 중앙은행 수장에 두면서 주요 투자자들의 우려를 잠재우려 했습니다. 새 총재의 금융 정책을 지켜보자는 시장의 시선이 더해져 7월 초 위안화 매도 압력은 다소 약화됐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극히 일시적이었고 7월 하순 이후 위안화 하락 압력은 커졌습니다. 중국 부동산 개발 대기업인 컨트리 가든과 헝다그룹의 경영 불안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채무 불이행에 대한 우려로 신탁 상품과 금융 투자 상품의 디폴트 리스크는 급격히 상승했고 실제로 일부 신탁 상품은 디폴트되면서 시위도 벌어졌습니다. 지난 8월 15일 공산당 정권은 통계 방식을 개선한다는 이유로 청년층 실업률 발표를 일시 중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후 시장에서는 발표할 수 없을 정도로 중국 경제가 악화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면서 이날 위안화는 1달러당 7.3엔 위안대로 하락했습니다. 위안화 하락에 놀란 시진핑은 국유은행에 환율 개입을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위안화 매도 압력은 중국 공산당 정권이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는 홍콩 달러에도 파급되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위안화 가치의 하락 배경은 지금까지 중국의 성장을 지탱한 경제 구조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에 있습니다. 중국의 GDP 수요 항목을 보면 투자 비중은 개인과 정부의 소비를 웃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경제는 투자 증가로 높은 성장을 실현해 왔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거품이 붕괴되면서 부동산 투자로 인한 성장은 어려워졌습니다. 그동안 중국 지방정부는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토지 이용권을 팔아 세입을 확보해왔고 공산당 정권도 아파트 공급을 지원해왔습니다. 세계적인 저금리 장기화도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감을 뒷받침했습니다. 투자 열풍도 높아져 컨트리 가든 등 중국 부동산 개발 기업들은 차입을 통해 건설을 늘려나갔습니다. 이 같은 부동산 투자 증가가 생산, 고용과 소득 기회, 지방정부 세수 등을 뒷받침했습니다. 산업보조금 정책도 강화되고 기업들의 설비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인프라 투자도 늘었습니다. 감염증 사태가 발생하기 전까지 투자를 출발점으로 중국 경제는 높은 성장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 전역의 공업화도 2000년대 이후 가속화되었습니다. 농촌에서 연해부 공업지대로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이 공급되었습니다. 해외 기업들로부터 기술 이전도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라는 지위를 확립해 나갔습니다. 리먼 사태 이후에는 세계 최대 소비 시장으로 떠올랐고 해외로부터 대중 직접 투자도 늘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8월 시진핑이 내세운 세계의 레드라인을 계기로 부동산 거품은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업계, 지방정부의 채무 문제는 심각해지고 금융투자 상품 등의 디폴트 우려는 커졌습니다. 중국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금융투자 상품에는 중국 정부의 암묵적 보증이 붙어 있다라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인식 때문에 신탁 상품이나 금융투자 상품 시장의 악화가 공산당 정권의 구심력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미중 갈등과 대만을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 인건비 상승 등을 배경으로 글로벌 기업들은 탈중국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산업 지원책 등이 강화되고 있는 다른 나라나 인건비가 싼 인도, 베트남 등으로 생산 거점을 옮기는 다국적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이 점도 중국의 고용과 소득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5일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연준 의장은 높은 인플레이션율을 잡기 위해 추가적으로 금리를 올릴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추가적으로 금리를 올리게 되면 미중 간 금리 차이는 더욱 커져 위안화 가치는 더욱 하락할 수 있습니다. 시진핑의 정책 방향도 시장에 우려를 주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연금, 의료 등 사회보장 제도에 대한 중국인들의 불안감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은 금융 완화를 통해 부동산 기업과 지방정부 산하, 대출 평대 등 투자회사의 차입을 지원해 경제 여건 악화를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금융 완화 정책의 효과는 가시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채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는 모습입니다. 시진핑은 부실 채권 처리나 구조개혁에 관한 심도 있는 정책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보다 정치 기반 강화를 중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채무 문제가 심각해지면 기업과 중국인들은 지출을 줄이고 부채 상환을 서두를 것입니다. 자산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할 경우 이후 경제 주체의 지출 활동이 줄어들면서 디플레이션 경제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이 되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신흥국 등 대중 수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세계 전체로 봐도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주요 투자자와 기업 경영자 모두 위험 회피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 시점에서 중국 경제가 침체를 이어갈 것이라는 예측이 시장을 지배하면 중국 주식을 파는 주요 투자자는 늘어날 것이고 위안화 가치는 더욱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에 따라 세계 주식시장, 저신용 등급을 중심으로 한 채권,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신흥국 통화, 중국이 일정 수요를 차지하는 구리, 철광석, 원유 등의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이 어떤 경기 부양책을 더 내놓을지 알 수 없지만 이렇다 할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위안화 가치는 지금보다 더 하락하게 될 것이고 중국 경제는 일본 경제와 같이 잃어버린 30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 피커TV였습니다.